뒤에다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자를 뭐 10년이건 20년, 30년이건 오래 가르쳐서 한자를 잘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한자를 갖다가 가르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한자 선생이 되려고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제대로 된 한자 선생이 다른 건 몰라도 부술자를 알아야 돼. 이 글자를 설명을 하고 치면 두 개의 다소인 이 글자와 이 글자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글자가 듣는 학습자들 고개를 끄덕거리며 들을 수 있는데 이 글자가 뭐인지를 설명을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안 쓰이는 글자니까 신경을 안 쓴 거죠. 그 무슨 이거 컴퓨터에서 어떻게 해서 찾아내야 되는 글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1차 찾아내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 가서 찾아야죠. 네. 돈을 여. 자, 뜻은 뭐냐? 병들력제 병들력. 또는 책에 따라서 병들의 기대력, 뭐 병들어 기대력, 뭐 하기도 하는 글자예요. 나는 병들 기대력으로 쓰겠다 싶으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병들력 또는 병들어 기대력 뭐 하는 글자고 이 글자는 뭐 앞에서도 나온다요. 화살시자죠. 자, 밑에 화살시자부터 설명하는데 화살시자 화살 모양에서 나왔어요. 화살촉, 화살대, 화살피. 이게 묶는 부분인데 점 한자에서 고문자에서 점은 선으로 바뀐다. 이게 묶는 부분 점이 선으로 바뀌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것이 정리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화살시자가 쓰여지는 어휘로서 시험에 나온 어휘. 효시. 그렇죠, 효시. 효시. 우는 화살. 이건 대학교 성인 시험 나왔어. 어떤 일이 처음 시작을 하는 말이거든. 남상하고 통해. 이거 한 10년 전에 시험이 나왔어. 효시. 이 울효자. 이게 높을 고자잖아요. 높은 토대에 세워진 집과를 했는데 높을 고자. 높을 고자에다가 풀이 달라붙었어요. 고가 뭘로 바뀌어요? 호로 바뀌면서 풀이 달라붙으면 쑥고자예요. 높을 고가 여기서 다시 음역하는데 호로 바뀌면서 풀과를 달라붙어서 쑥고자가 되고 그 쑥고자에다 다시 입고자가 달라붙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호자에다가 이 몸이 하나 더 추가돼요. 효가 돼요. 효. 그러면서 입으로 온다고 해서 울효자인지. 울효자고 그자 그대로 보면 우는 화살인데 화살 가운데 화살촉 부분에 화살촉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속을 파놓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게 하늘향에다 쏘면은 바람이 스칠 거 아니에요. 바람이 스치면서 병에다 대고 후 불면 바람 불면 붕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것도 쌩 하면서 소리가 나죠. 이렇게 소리가 나게끔 우는 화살인데 이게 오늘날 전쟁을 한다고 치면은 무전 같은 걸로 이게 일제히 뭐 약속된 행동 같은 걸 일제히 이게 무전기 같은 걸 통해서 작전을 갖다 벌일 수 있지만은 옛날엔 그런 것이 없어요. 진을 치면은 쭉 막 100m도 치고 막 200m도 치고 막 여러 사람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뭐 가운데서 장소가 명을 갖다 하더라고요. 이제 공격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차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장소가 이미 약속을 했겠죠. 이게 화살 소리가 우는 화살이 날아가면 어떻게 행동해라 해 약속이 됐겠죠. 모아놓고 여기 신호탄으로 썼어요. 이렇게 우는 화살을. 그래서 어떤 일이 시작을 타는 말이 효시고 그걸 통하는 말이 남상이에요. 남상. 그것과 통하는 말이 남상. 넘칠 한자에다 이 잔상자예요. 뿔각자는 뿔로 만든 잔이죠. 잔상자인데 이 잔에 술잔에 술이 넘치는 건데 중국의 장강이요. 긴 강. 기니까 긴장자라서 장강이라는 양자강을 말하는 거죠. 장강. 그렇게 길게 호탕탕이 흐르는 장강도 처음에는 술잔에 물이 넘칠 정도부터 시작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남상과 효시가 이렇게 통하는 말인데 이게 예전에 대학교 수학연수에 나왔어요 한번. 네,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이제 그 정도만 해. 아이고 자꾸 이것도 설명 안 하려다가 했어요. 이것도 설명 안 하려다가 한 건데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리고 병들력자도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가 되는지를 알았는데 이게 병들의 기들력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다 기대냐면 침상이 기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생활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침상생활을 하는데 이 침상에 아프면 사람이 침상에다 눕혀놓으면 환우를 잘 판단할 수도 있고 치료하는데도 편해요. 맨바닥에 눕혀놓고 환자를 갖다가 돌보면은 뭐 허리를 더 많이 구부려야 되고 거리감이 더 있으니까 예후를 판단하는데 더 자세히 판단하는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침상에 이렇게 사람을 눕혀놓은 형태 이렇게. 그런데 아픈 사람이 뭐 다쳐서 아프기도 하고 뭐 또는 아픈 뒤에 뭐 땀이 나기도 하는데 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글자를 보면 점들도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점들도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점도 표현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호대로 오면서 이제 점은 빠지고 우리가 눈목자를 갖다가 눈을 이렇게 된 걸 그대로 빤빤히 챙겨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날 세워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요. 눈목자. 이 글자도 세워서 표현했어요. 이렇게 옆이 너무 폭이 길잖아. 옛날 주간에다가 글자를 써내야 돼. 주간의 이게 폭이 상하는 길지만은 좌우의 폭은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넓은 폭을 이 속에다가 집어해서 쓰기보다는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게 편해. 그래서 세워서 쓰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죠? 네, 이게 침상에 누워있는 형태를 이제 이 형태는 고문자는 이 형태는 안 보이지만은 학습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요걸 한번 눕혀서 이렇게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시킨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쓰는데 편협을 추구니까 겹치는 선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로 펴주고 싶은 욕구가 반영될 거 아니에요? 몸이 닿는 부분과 침상이 닿는 부분 하나로 되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로 펴려고 머리 부분과 손 부분을 이렇게 더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것이 정형화되어서 간략화되어서 이런 글자가 오늘날 글자가 됐다고 보면 돼요. 오늘날 글자가 됐다고 보면 돼. 이 글자가 원래는 침상에 병들어 누워있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예요. 병들어 누워있는 모습에서 나왔기 때문에 병들다의 뜻에 여기라는 놈을 갖다 약수된 놈이죠. 여기는요. 그리고 이 글자가 달라고 하면 자 뜻이 뭐예요? 병과 관련되어 있어요. 병.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연두두자라든지 뭐 연병역자라든지 암암자라든지 또는 어리석을 진짜 치별 뜻은 어리석을 진짜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글자 아니에요? 다 병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병들 역자라면 우리가 문장 공부하신 분들 문장에서 막 복잡한 글자가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들 알겠죠? 이런 글자인데 무슨 글자 대충 알겠지만 문장 속에 이렇게 나오면은 부수자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요 글자는 몰라도 이걸 병으로 해석해 부르면 돼. 앞뒷문에 병이 들었다. 근데 그 병이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제 문둥병 낫자인데요. 한센시병이라고 해야지. 정빙용어로는요. 한센시병을 뜻하는 나병, 문둥병, 라라는 글자인데 모른다고 치면은 그냥 병으로 해석해 부르면 된다고. 왜? 요 글자가 들어도 다 뜻이 병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수자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라니까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병들력. 무슨 자라고요? 병들력이요. 예, 갑자기 따라서 읽으라니까 당황했죠. 예. 자, 그런데 옛날 글자를 보면 이게 사람이 있죠. 직접 화살을 그려놓고요. 화살에 닫힌 모양을 표현했어요. 이게요. 근데 호대로 오면서 이제 형성자가 돼가지고 병들력자 오고요. 여기서처럼 화살이 자인데 시가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시가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어요. 알지자. 시가 지가 되면서 입을 하는 말과 관련돼 가지고 이 모르는 걸 떠들 수는 없잖아요. 알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지자. 지혜지자도 말을 알아듣는 게 이게 가로할자가 말할 할자잖아요. 말하는 걸 알아들 수 있는 슬기 지혜가 있다. 그래서 슬기지 지혜지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가
치가 될 수 있는데 치가 쓰이는 것이 아까부터 꽁치자가 있네. 꽁치자. 치가 되면서 색 가운데 꽁을 뜻하는 꽁치자예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골자도요. 요골자가 병들역자고 합쳐지면은 이것도 어리석을 치자. 치매할 때 쓰는 어리석을 치자. 물론 요골자를 정자로 쓰려고 치면은 이렇게 써줘야지. 이렇게요. 이렇게요. 근데 입성자 기역, 미을, 비읍이 잘 달라붙고 떨어지는데 지가 지 하고 있는데 질로도 쓰일 수 있어요. 질. 그것이 바로 이거 있죠. 시를 역질, 안질, 괴질을 뜻습니다. 그 다음에 요골자에다가 괴진여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은 시기할 필자가 되죠. 시기할 필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온당치 않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자 중심의 사고가 포함된 문자예요. 시기를 여자만 쓰는 것이 아닌데 시기할 질자. 시기할 자인데 이 질자가 쓰이지는 말이 뭐가 있어요? 질투가 있죠. 시기할 때 시시함을 할 때 투자, 질투할 때 투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뭐 시기할 투인데 여기 질자가 음역하죠. 여기 돌석자가 이거 또 음역하는 거예요. 돌석자가 음역하는 거예요. 네. 석이 여기 넓힐 척자가 척이 여기 척이 되잖아. 이게 탁이 될 수도 있잖아. 탁분. 그러냐요? 입순자 기역자 탈락시키면 타가 되고 타가 툭까지 온 거예요. 툭. 저는 대사가 A를 못 나가지고 시기하는 뜻인 줄 알았어요. 성녀라서. 성녀의 석자로 생각해가지고 네. 우리 선생님이 너무 깊게 생각해서 문제야. 더 나가. 한 걸음 더 나가. 한 걸음 덜 나가면 되는데 더 나가가지고 이게 우역 글자들은 이게 또 음역 글자일 뿐이야 사실. 근데 음의 변화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시기하면 시기 위해서 돌을 던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 또 우리 선생님은 또 성녀로 생각했지만은 하여튼간 병질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 뭐야? 뭘 보고 왔는데 까먹고 있어. 편지 문자. 이것도 쓰이지는 형태를 놓고 보면 세 개의 자소로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요것이고 하나는 마음심이고 하나는 천체의 거리 셋자죠. 자, 그런데 요 글자는 다른 게 아니고 이 글자를 갖다가 변형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예요? 머리열이라는 글자죠? 머리열이라는 글자. 부숫자예요, 부숫자. 이게 결국 머리열자하고 마음심자하고 천체의 거리 세 개가 다 부숫자예요. 부숫자를 약간 변형시켜 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 이 머리열자를 알아야만이 머리두자 이 글자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홍두자가 음역하면서 이 글자가 뜻이 머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두자 아니에요. 머리두자. 머리에 맨 위에 정수를 따는 가불병자의 정자가 음역하면서 머리열자를 달라붙어가지고 머리에 정수를 나타낸 정수리 정자. 얼굴 한자 선비 언자가 안으로 쓰면서 머리열자가 달라붙기 때문에 머리에 얼굴을 나타내는 얼굴에 있는 머리와 관련된 얼굴 한자. 막바로 머리 밑에 달려 있는 목항자. 홍항이 되면서 머리가 있는 목항자. 묘항혈령을 뜻인 글자. 항정살이 온 말이 항정살의 항자. 근데 이런 글자들이 익히 쓰여지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이용해서 선수학습돼야 될 글자가 머리열자인데 머리열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사람이 있고 이게 머리열자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 머리를 표현해야 돼. 사람에서 머리를 표현해야 되는데 머리에 중요한 인체 4개 기관 있잖아요. 눈, 코, 입기. 눈, 코, 입기를 다 여기다 표현할 수가 없어. 짧은 공간에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되는 걸 뭘 하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눈, 코, 입기한테 대표가 되는 게 뭐냐? 눈이요, 눈. 속담에
몸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저 광화문 사거리에 금덩어리가 있는 데 있죠. 이저 눈, 코, 입게 광화문 사거리에 눈, 코, 입, 귀 그 가서 금덩어리를 주워 오는데 코가 문제가 돼도 가서 주워올 수 있고 입이 문제가 돼도 가서 주워올 수 있고 귀가 문제가 돼도 가서 주워올 수 있어. 눈이 문제가 되면 가서 못 주워와. 오지를 못하니까. 그냥 눈이 아니 예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돼도 그 중요한 걸 다 주워올 수 있는데 눈이 문제가 되면 못 주워오다니요. 그래서 사람이 바탕을 해서 눈, 코, 입기를 다 펴낼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가 되는데 그게 눈이 대표가 되고 거기에 머리털을 이렇게 쭉 펴있는 형태에서 정의가 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요 글자를 갖다가 머리를 간략하게 이렇게 펴고 눈목자를 세우고 몸체를 갖다가 이렇게 펴냈는데 몸체를 빼고 머리털만 간략하게 해서 더 자세하게 펴는 글자는 원래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요 형태도 그냥 머리 형태예요. 요 형태에다가 이 머리털이게 머리털. 머리 위에 털 노자에서도 볼 수 있지 머리털. 요 글자를 오늘날 줄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머리 숫자. 이 머리 숫자는 몸체가 빼지고 머리털을 좀 더 자세히 펴는 형태. 그래서 머리털을 좀 간략하게 해서 몸체까지 펴는 형태는 머리 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글자 그런데 이제 마음 힘자가 이제 심장에서 나온 글자예요. 심장에서 나온 마음 힘자하고 발을 아래로 향한 모양에서 나온 천체 이거를 글자가 합쳐지면서 글자 세 개를 합쳐 써야 되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돼요. 사람의 몸체를 이렇게 펼쳐서 펴는 거예요. 지금 머리 글자에 사람의 몸체를 마음 힘자를 이렇게 집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형태를 이렇게 펴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냈다. 이 글자의 고문자는 그런 데 있죠. 사실은 이 글자의 고문자는 마음심자가 없이 표현했어요.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표현했는데 그 고문자예요. 또 눈을 갖다가 표현하고 거기에 머리털을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손과 발을 갖다가요. 발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형태 아니에요 지금? 고문자가? 마음심자가 없어 지금.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을 갖다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발을 갖다 표현하고 눈과 그 위에 머리털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니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사람이 있죠? 머뭇거리고 있음을 표현하는 글자예요 이게요. 이렇게 뭔가 고민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표현했는데 이게 머뭇거리다 이 뜻의 글자예요 원래. 근데 그 머뭇거림이 뭐 어떤 고민으로 인해서 머뭇거린다고 생각했는데 후대로 오면서 마음 힘자를 추가하면서 마음속에 담긴 금심을 나타내는 글자로 이 글자가 바뀌어요. 뜻이 주로 머뭇거린다는 뜻보다는 근심의 뜻으로 바뀐다. 이게 마음 힘자가 추가되면서 이게 심장이 추가되면서 그래서 소전에서 심장이 추가돼가지고 소전에서 이제 머리는 이런 식으로 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 형태가 됐는데 소진에서 이런 형태로 표현 형태가 되는데 여기 이제 심장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거 좀 키울게. 그러자 머뭇거리다 이 뜻은 다시 사람이 머뭇거린다고 해서 인면을 이렇게 달라붙여. 이게 머뭇거린다는 뜻이 글자로 대신으로 이건 근심이라는 뜻은 이제 쓰고 이게 머뭇거린다 거리다 이 뜻으로 쓰게 됐다 이거예요. 자기 뜻을 근심에다 두고. 그래서 이 글자가 머뭇거리다의 이게 본래 뜻은 머뭇거리다예요. 오늘날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주로 얘기하죠? 가만있어.
저 넉넉하루라고도 하고 저 뭐 뛰어나루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갑자기 뜻이 생각이 안 나네. 뛰어나루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머뭇거리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 머뭇거리다 뜻으로 쓰이는 말이 우유부단이야. 우유부단. 우유부단이 우자를 이 글자 쓴 이유가 우유부단이요. 아이고 매듭 치면 딱 끝내지 못한 거죠. 몸거리면서 유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끊지 못하는 상황이 우유부단인데 이때 우자가 머뭇거리다 뜻이에요. 근데 머뭇거리다의 뜻에서 인신의 뜻, 파생된 뜻이 나오는데 머뭇거리는 것이 여유 있어 보이는 것으로 또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유 있다는 뜻이 되고 여유 있는 사람과 관련돼서 넉넉하다는 뜻이고 넉넉한 정도 뛰어나다고 해서 뛰어나다 그런 뜻까지 생겨났는데 오늘날 머뭇거리다는 뜻이 자주 안 쓰이다 보니까 넉넉하려나 뛰어날로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이 글자가 머뭇거리는 사람을 나타내는데 마음씨 따다르면서 근심을 뜻하는 글자가 되자 그 뜻을 갖다 나타내는 글자 인변을 붙여서 이게 머뭇거리다는 뜻의 글자였는데 그대로 오면서 머뭇거리다는 뜻보다는 넉넉하다나 뛰어나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오늘날 넉넉할로 뛰어날로 후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런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 우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가 한 글자가 더 있는데 알아둬야 될 글자가 어지럽힐 우가 아니고 요요요 우오요 이렇게 지어봤겠죠. 자 어지럽히는데 뭘로 인체의 어떤 부위를 이용해서 어지럽혀요. 손을 이용하니까 손 숫자가 변했을 때는 제방면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지럽힐 요자인데 자, 요 글자가 쓰이는 말이요. 쓰이니까 제가 책벌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요란을 떨다 뭐 할 때 쓴 글자. 소요 사태, 요란 뭐 할 때 쓴 글자.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시작이요. 이정편 제6장의 신출한 자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위정편 제6장의 신출한 자를 다 끝내고요. 문장이 막바로 나오는데 문장이 뭐 짧고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요. 막바로 설명 들어가는데 그 풀이를 갖다가요 읽어보면은 맹무백이